안녕하세요. 5월 11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 권용희 기자입니다. 오늘 날씨는 오후 정도에 구름이 약간 걷힌다고 하고요. 24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거의 여름 날씨랑 진비 없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외출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겠네요. 그럼 신문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지 실종, 유효기준 제각각, 투개표 시스템 보완해요. 용지를 가지고 나가도 적발을 못하고, 교부 수거 개수가 달라서 수동이 비서지고, 애매한 기표두고 해석이 달라서 선관위 참관인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락 이동 제4투표소에서 교부된 투표지는 1754장인데 개표된 수는 한 장이 모자른다고 합니다. 결국은 선거인이 투표지를 가져간 것으로 보고 무효 처리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게 사전투표의 경우 이제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빼고 해석용 봉투만 넣어도 적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비밀선거니까 살펴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국제 여객터미널 개표장에서는 의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호 1번과 2번 사이에 찍힌 한 투표용지를 2번의 표로 인정했다. 도장이 2번 기표란에 더 많이 몰려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한번 과연 그런지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 투표지인데요. 이게 1번과 2번에 걸쳐 있었는데 2번이 약간 걸쳐 있긴 하지만 이게 과연 유효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표소 안에서 또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기호 3번과 4번 사이에 기표가 걸친 투표용지도 나왔는데 무효 처리됐다.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예, 방금 전 거랑 이제 별 차이가 없죠. 선관위 측이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관위 측은 이 두 개란에 걸치면 무효는 맞다면서도 국제 여객터미널 개표장 안에서는 기표 도장이 두 개란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들이 토론을 거쳤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투표일 당일에 한 누리꾼이 이제 투표용지 도장 안 찍은 거를 150만 원에 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도 나선다고 하는데 팔렸을지도 의문이네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무효표를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이 보기에는 무효표를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찍은 건데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나 봅니다. 그런데 이걸 2번으로 걸쳐진 유효표라고 하니 이게 과연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대기질 예산 최하위권. 작년에 268억을 썼는데 1인당 7,564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33,745원, 서울이 23%에 불과한 수준이네요. 5분의 1이네요.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 환경운동연합과 생명마당은 10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미세먼지 없는 부산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열었다. 여기서 이제 정창표 교수님이 부산시의 대기환경 예산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했네요.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 대기환경 개선 예산에 배정된 예산이 268억 원으로 전체의 0.29%, 반면 서울시는 1.25%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자발적인 이부제가 아니라 강제성을 띠는 차량 이부제 시행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한 독자 같은 경우는 이게 부산 사람은 이제 폐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달았냐 이런 농담까지 합니다. 서울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니까요. 일각에서는 부산 쪽이 이제 해안을 끼고 있어서 공기순환이 잘 돼서 공기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미세먼지 수치가 계속 상당히 안 좋게 남아 있고
왜 그렇냐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주택가마다 도로를 끼고 있고요. 또 해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공기순환이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제 부산 롯데백화점 본점 같은 경우에도 공기청정기, 그 빨래 건조기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판매량을 달릴 정도로 이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신문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신문 권용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